광활한 아프리카 사바나와 세계의 울창한 정글에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는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삼킨다. 하지만 모든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을 깨뜨리는 힘이 있다. 그 힘은 투명한 액체 몇 방울에 담겨 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포식자인 사자, 표범, 심지어 코끼리조차도 팔다리가 없지만 진화의 가장 완벽한 무기인 독을 가진 생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목격할 것이다. 검은 목의 스퍼팅 코브라가 청각이 없는 독사를 마주친다. 두 뱀이 모두 치명적임에도 독사는 더 큰 체격을 이용해 먼저 공격하며 빠르게 이빨을 코브라의 몸에 꽂는다. 반응은 전혀 없고 코브라는 방역조차 시도하지 않아 신경 독소의 영향으로 신경계가 마비된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승리를 확신한 독사는 단지 죽음이 잔치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린다. 작은 세계에서 흑만바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시속 20km로 이동하는 강력한 무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쥐가 치명적인 물림을 당한다. 공격 속도가 워낙 빨라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다. 흑만바의 독, 덴드로톡신이 가득 찬 독은 육체적으로 도망칠 길이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살아남으려 애쓰는 설치류의 몇 분간의 장송곡이다. 이 장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생생하고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이다. 완전한 힘과 주권의 화신인 수컷 사자가 땅에서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200kg의 이 거인을 쓰러뜨린 원인은 자신의 질량 일부에 불과한 흑만바다. 독은 육식동물의 몸속에서 절대적인 혼란을 일으켜 점진적인 근육마비와 임박한 호흡 부전을 초래한다. 대형 포식자의 눈에 공포가 드러나며 동공이 확장되고 경련하는 동안 마비된 폐는 더 이상 공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얼룩말이 우연히 흑만바와 마주치고 중요한 부위에 물려 고통의 춤을 춘다. 독이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 장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동료들의 무력함이다. 강한 사회적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얼룩말은 친구가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흑만바의 독이 방어를 불가능하게 할 만큼 빠르면서도 동시에 희생자의 고통을 길게 연장시키는 잔혹한 사실을 잔인하게 상기시킨다. 이 죽음 앞에서도 뱀의 본능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 거의 초현실적인 이 장면에서 작은 뱀이 오래전에 죽은 사자의 사체를 반복해서 물어뜯는다. 사냥을 위한 의도가 아니다. 사냥감 크기가 뱀이 삼킬 수 있는 것보다 수천 배 크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순수한 공포 반응이다. 뱀은 알파 포식자의 화학적 냄새를 인식하고 신경계가 맹목적인 방어적 공격성을 보인다. 이미 위험이 지나간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공포가 자연에서 쉬지 않는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 사바나에서 자신감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다. 위풍당당한 사자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흑만바를 과소평가하는 전술적 실수를 한다. 채찍처럼 빠른 한 번의 물림만으로 이 거인의 길은 단번에 제압된다. 고통에 몸을 떨며 경련하는 모습에서 교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야생세계에서 거칠고 강한 근육은 화학적 독성의 정교함 앞에서 무의미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적처럼 보였던 동물이 문자 그대로 피부와 도구로 이루어진 생물에 의해 무기력한 덩어리로 전락한다. 큰 고양이과 동물이 다음 먹이를 기다리며 관목 사이에 잠복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매복당했다. 만바의 공격은 너무 빨라 사자가 독이 혈관을 타고 돌기 시작할 때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냥 예상했던 오후가 갑작스럽고 조용한 종말이 되었다. 그 눈만 봐도 그 순간 겪었을 고통스러운 고뇌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뱀들이 진짜 악몽인 구레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흑만바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미끄러져 나와 설치류의 유일한 출구를 막는다. 터널의 틈새에서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다. 도망칠 공간이 없어 굴쥐의 운명은 만바의 그림자 아래 봉인된다. 만바는 쥐를 잡아 점심으로 삼는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이처럼 드물게 목격할 수 있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몽구스는 뱀 사냥꾼으로 유명하지만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동물이기도 하다. 긴장된 조우에서 배고픈 몽구스가 꼬리를 무는 전술을 시도하지만 흑만바는 평범한 먹잇감이 아니다. 뱀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몽구스는 거의 경외심을 담아 물러난다. 결국 지능이 배고픔을 이긴다. 몽구스는 치명적인 물림 위험을 감수할 만큼 어떤 음식도 가치 없다고 판단해 물러난다.
표범과 새끼가 흑맘바 독에 괴로워하는 독수리를 쉬운 먹잇감으로 발견한다. 그러나 뱀은 거의 모든 독을 소모했음에도 먹이를 내주지 않으려 한다. 맘바가 맹목적인 방어 집착으로 표범을 위협하는 이상한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 표범은 독수리를 차지하려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하지만 소용없다. 몇 초 후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물러나 뱀이 전리품을 지키도록 내버려 둔다. 어린 사자의 경험 부족이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거의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흑맘백의 장난감처럼 다가갔다. 뱀이 방어 공격을 시작하자 사자는 겨우 벌레에게 물린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이 최후의 실수다. 몇 걸음 뒤 신경독소가 지배력을 확보해 사자가 땅에 쓰러진다. 초원에서 순수함과 죽음 사이 거리는 불과 몇 미터임을 보여준다. 근육으로 가득 찬 200kg 이상일 수컷 사자가 흑맘바와 꽤나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기술적으로는 첫 물림에서 살아남았지만 독의 잔여 효과가 신진대사를 파괴했다. 피부를 통해 갈비뼈가 고통스럽게 드러나고 자부심의 상징인 갈기는 축 처진 채 야윈 얼굴 위에 눕는다. 독이 즉각적으로 무력화하지 않고 때론 알파 포식자의 본질을 시들게 해 자신의 영역에서 유령으로 남게 한다는 생생한 증거다. 이 기록에서 가장 불안한 장면 중 하나로 하이에나가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맘바독은 전문가들이 선택적 마비라 부르는 현상을 일으켰다. 뒷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만 앞다리는 마치 헝겊 같아 완전히 무기력하다. 하이에나는 오직 뒷부분만 사용해 땅을 기어다닌다. 이 이미지는 독소가 생물학적 스위치처럼 작동해 신경계를 잔인하고 불규칙하게 차단함으로써 동물을 자신의 몸에 갇히게 만드는 모습을 섬뜩하게 보여준다. 지구상 최대의 육상 포유류인 아프리카 코끼리조차 흑맘바의 힘 앞에서는 무적이 아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땅의 옆으로 누워 고통의 나팔 소리를 내며 사바나 전체에 울려 퍼진다. 사지 중 하나에 물린 후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된다. 인간이 개입한다. 구조대가 위험을 무릅쓰며 거대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에 가까이 다가가 대량의 해독제를 투여한다. 시간과의 싸움으로 과학이 진화가 만든 가장 완벽한 독소 중 하나로부터 거인을 구하려고 한다.